그 전국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일 거예요. 무인 점포만 1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반찬, 반려동물, 테니스장까지 다양한 무인 가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번 만나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무인 매장 하시는 분 만나신 거예요? 요즘에 뭐 말씀하신 대로 무인 매장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무인 매장 아이템 중에 문방구죠. 그리고 문구점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 두 매장 모두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이분이 그 무인 매장을 운영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전에 도곡동에서 도곡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인 문방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하, 직접 일하면서 문구를 이제 팔아보신 분이 무인 문구점으로. 그러면 일반 문구점 하실 때는 좀 어떻게 많이 힘드셨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방구를 하게 된 계기도 좀 독특했는데 원래는 이제 사촌 언니가 네. 이분이 여성분인데 이제 사촌 언니가 문방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내놨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생활이 좀 이제 좀 부침도 있고 좀 힘들다는 그런 시기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인수를 했다고 해요. 보통 이제 문방구는 뭐 방학 전으로 이제 성비수기가 좀 나뉘는데 성수기 때 한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비수기 때도 한 700~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건 아니었죠. 꽤 잘 되고 있었던 문방구였고 한 10평 정도 안 되는 공간이었는데 월세가 한 130 정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물건값이 이 매출에서 한 60~70% 정도 나와서 순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뭐 그런 매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도 하고 굉장히 그 외부 활동이 좀 그 축소가 되던 시기에 그때 이 문방구도 타격을 좀 입으면서 접었다고 합니다. 9946님이 무인 탁구장도 있던데요. 또 앞으로 어떤 무인 매장이 나올까요? 보내주셨고 이말숙님은 우리 동네 목욕탕도 키오스크로 찍고 입장합니다. 목욕탕까지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인 문구점 하면 어떻게 창업 비용이 많이 줄어요? 얼마나 들까요? 유인 문방구를 인수할 때는 이제 보증금이랑 물건값을 합쳐서 한 대략 4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이제 지인분이 내놔서 이 권리금은 따로 없었고 그리고 보증금 그리고 물건값을 합쳐서 한 1억이 조금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수익도 좀 따져봐야죠. 무인 매장으로 했을 때 매출이나 수익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아이스크림 매장과 문구점 두 곳을 합친 그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은 뭐 아시겠지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이 비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로 치면 다른 계절에는 이 성수기 매출에서 한 3분의 1 정도 준다고 하고요.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역별 매장 운영 상황이나 아니면 각 매장별 매출도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 두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적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무인 매장에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게 나도 한번 해볼까? 다른 직업,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도 가능할까? 왜 무인이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요즘 직장인들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좀 그런데 예. 이 투잡 아이템으로 무인 매장을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만난 분도 이제 유인 문구점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접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갔다가 무인 매장을 인수한 케이스인데 네. 처음에는 직장 생활과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뿐이지 매장 청소나 뭐 물건 정리 그리고 발주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구점은 24시간 오픈이 아니라 오픈이랑 마감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하루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정리하고 뭐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을 해서 사실 이제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사표를 내고 현재는 이 매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희 님이 그 무인 가게는 도난 문제로 접근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물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게를 또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요즘에 뭐 뉴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분도
그 창업 초기에 좀 겪었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장 인수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사건이 좀 발생을 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 이제 와서 네. 그 한 장당 이제 뭐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하는 캐릭터 카드가 있다고 해요. 예.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그 캐릭터 카드가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모조리 다 뜯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피해액을 보니까 한 100만 원이 넘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이제 그 아이들 부모님과 연락이 닿아서 손해배상을 받고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큰 사건 외에도 아이스크림 한두 개 뭐 슬쩍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매장을 좀 어질러 놓고 가는 그런 이제 진상 손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매장에 나가 있지만 않을 뿐이지 신경은 계속 쓰이겠네요. 4106님도 생각보다 3배 이상 시간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만나보신 분은 프랜차이즈 쪽도 했었고 개인 창업도 해봤고 무인 점포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더 낫다고 하시던가요? 우선 뭐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를 통해서 물건을 발주하고 그리고 네. 반품 처리나 본사에서 뭐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편리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유인문구점 문방구를 할 때는 창신동 그 서울에 창신동 문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매일 물건을 떼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품을 좀 덜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키오스크 운영이나 로열티 비용으로 매달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이분 말로는 만약에 유인 매장 본인처럼 이런 경험이 좀 있다고 하면 하나씩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무인 매장을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대신에 또 그 시스템은 같이 또 구축을 해야 될 테고요. 사실 무인 매장이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사람들 서로 이제 많이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문도 많이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건물마다 무인 매장이 들어서는 실정이라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까 늘 가게에 방문하는 어린이 손님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에 있을 때 그런 어린이 손님들이 오면 슬쩍 아이스크림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 카드 요거를 하나씩 찔러주면서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빨리 소진해야 되는 것들을 단골 고객 만들려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갔다 오더니 아빠 저희 사장님이 나 처음 봤는데 이거 주셨어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무인 가게여도 전략이 또 필요하다는 거. 오늘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